안녕하세요. 황금빛 노후지혜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은 한 할머니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자유와 존엄을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런 선택을 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창밖은 맑고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미정 할머니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또렷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가진 미정 할머니는 3년 전 자식들의 권유로 이곳 골든라이프 실버타운에 입주했습니다. 젊은 시절 초등학교 교사로 30년을 근무하다 퇴직한 미정 할머니는 활기차고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교직에 있을 때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즐거워했고 퇴직 후에도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하며 보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실버타운에 들어온 후 그녀의 삶은 천천히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깔끔한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곳의 엄격한 규율과 획일화된 생활 방식이 그녀를 옥죄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 기상, 8시 아침 식사, 10시 체조, 12시 점심. 마치 시계 태엽처럼 돌아가는 일과가 반복되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오후 9시면 무조건 소등해야 하는 규칙이었습니다. 평생 늦은 시간까지 책을 읽는 것을 즐겨왔던 미정 할머니에게는 견디기 힘든 규칙이었습니다. 직원들과의 갈등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녁 식사 후 산책을 나갔다가 약속된 시간보다 30분 늦게 돌아왔을 때 젊은 직원이 마치 어린아이를 훈계하듯 말했습니다. 규칙은 모든 분들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꼭 시간을 지켜주세요. 그 순간 미정 할머니는 자신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입주민들과의 관계도 복잡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주어진 규칙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정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입주민 자치회의에서 규칙 개선을 제안하고 더 많은 자율성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그녀의 태도는 점차 다른 입주민들로부터 문제아 취급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실버타운의 대표 입주민인 영자 씨와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영자 씨는 실버타운의 모든 규칙을 절대적으로 옹호하며 미정 할머니의 제안을 모두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때로는 다른 입주민들을 선동하여 미정 할머니를 고립시키기도 했습니다. 미정 할머니가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매주 화요일 오후에 있는 공동체 모임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입주민들이 함께 모여 노래도 부르고 게임도 하는 시간이었지만 미정 할머니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획일화된 프로그램 대신 입주민들이 각자의 취미나 재능을 살려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안은 매번 영자 씨의 반대로 묵살되었습니다. 미정 씨, 여기는 공동체예요. 개인의 편의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잘 해온 방식을 왜 바꾸려고 하시는 거죠? 영자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른 입주민들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미정 할머니는 그들의 눈빛에서 동의와 공감을 읽을 수 있었지만 아무도 자신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실버타운 관리자들도 점점 미정 할머니를 까다로운 입주민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제기하는 문제들이 다른 입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특히 새로 부임한 원장은 미정 할머니를 만날 때마다 규칙은 모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밤이면 미정 할머니는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늘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 자유를 빼앗긴 채 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어둠이 깊어만 갔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봄이 시작될 무렵에 일어났습니다. 미정 할머니는 실버타운 뒤편의 작은 텃밭에 상추와 고추, 모종을 심었습니다. 원예 활동은 실버타운에서 허가된 활동이었지만 텃밭 가꾸기에도 정해진 규칙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그리고 오후 4시부터 5시까지만 텃밭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미정 할머니는 아침 일찍 물을 주는 것이 식물에게 더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규정된 시간을 벗어나 이른 아침에 텃밭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영자 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관리사무소에 신고했습니다. 규정 위반입니다. 다른 입주자분들도 똑같이 규칙을 지키고 계신데 미정 씨만 특별 대우를 받을 수는 없죠. 영자 씨의 날카로운 지적의 원장은 즉각 미정 할머니의 텃밭 이용을 한 달간 금지시켰습니다. 더군다나 그동안 정성스레 가꾼 모종들은 관리실 직원들에 의해 모두 뽑혀나가고 말았습니다. 제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이러시는 거죠? 식물들은 생명이에요. 정해진 시간에만 물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미정 할머니의 항변에 원장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규칙은 규칙입니다. 예외는 있을 수 없어요. 이 사건 이후 미정 할머니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 정성스레 돌보던 식물들이 사라진 자리를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의 존재마저 이곳에서 뽑혀나간 것 같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밥을 거의 먹지 못했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정 할머니는 우연히 실버타운 식당에서 일하는 김 조리사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늘 조용하고 친절했던 김 조리사는 미정 할머니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틀리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원래 그래요. 지난해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김 조리사의 말에 따르면 작년에는 한 할아버지가 손녀와 영상통화를 자주 한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통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자주 어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할아버지는 우울증이 심해져 요양병원으로 옮겨갔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미정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실버타운이라는 곳이 노인들의 편안한 삶을 위한 곳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짓누르는 감옥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영자 씨의 제안으로 CCTV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하고 했지만 미정 할머니는 그것이 입주민들을 더욱 감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창밖을 바라보며 이곳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특히 둘째 딸 수진이가 걱정되었습니다. 수진이는 엄마가 실버타운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종종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엄마, 여기가 얼마나 좋은 곳인데요. 밖에서 혼자 사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편하잖아요. 수진이의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정 할머니는 자신의 진짜 마음을 자식들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더 걱정할까봐 혹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대신 그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까만 공책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늘도 아침 체조 시간에 영자 씨가 나를 힐끗거렸습니다. 내가 모르는 척하고 있자 다른 사람들에게 미정 씨는 요즘 프로그램 참여도가 낮아서 걱정이라며 말하더군요. 그래, 나는 내가 걱정할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 건강이나 안전 때문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점점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진짜 걱정할 일이지요. 일기를 쓰면서 미정 할머니는 자신의 마음을 더 명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규칙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미정 할머니는 실버타운 도서관에서 우연히 한 책을 발견했습니다. 노년의 자유를 말하다라는 제목의 이 책은 전 세계 노인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덴마크의 한 노인 공동체 이야기가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곳은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규칙을 만들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책을 읽으며 미정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가 단순히 개인적인 불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노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이라는 더 큰 문제였습니다. 용기를 낸 미정 할머니는 같은 층에 사는 박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박 할머니는 평소 조용히 지내는 편이었지만 가끔 미정 할머니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박 할머니, 혹시 시간 되시면 이 책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며칠 후 박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미정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미정 씨, 나도 사실 늘 답답했어요. 하지만 나 혼자만 그런 줄 알았지. 두 사람은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실버타운에서의 삶, 가족들과의 관계, 그리고 노년의 삶에 대한 꿈으로 이어졌습니다. 점차 그들의 작은 모임에 몇몇 입주민들이 더해졌습니다. 모두 겉으로는 순응하는 듯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변화를 갈망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주 한 번씩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이라는 명목으로 만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책을 읽고 토론하는 모임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고민과 희망을 나누는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의 움직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영자 씨가 독서 모임을 수상하게 여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에서 너무 시끄럽게 이야기하신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독서 모임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영자 씨의 말에는 언제나처럼 날카로운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결국 실버타운 관리자들은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모임은 직원이 참관한 상태에서만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입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이는 사실상 자유로운 소통을 막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 할머니의 방에는 박 할머니와 독서 모임 회원들이 몰래 모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감옥이 된 것 같아요. 평소 조용하던 이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감시를 당해야 하나요? 미정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밤의 달빛이 창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득 그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이대로 있을 순 없어요. 뭔가 달라져야 해요. 미정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강한 결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정 할머니와 독서 모임 회원들은 비밀리에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실버타운의 비인간적인 규칙들을 개선해달라는 청원서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순응하는 듯 보이던 많은 입주민들이 익명으로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실버타운 측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입주민 여러분, 최근 일부 세력이 실버타운의 질서를 해치려 한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원장은 아침 조회 시간에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실버타운은 여러분의 안전과 편안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키는 행동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실버타운 측은 더욱 강경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모든 공용공간에 CCTV가 추가 설치되었고 면회 시간도 더욱 엄격하게 제한되었습니다. 심지어 입주민들의 외출도 사전 승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사실상 입주민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독서 모임 회원들 중 일부는 두려움에 모임을 떠나갔습니다. 미안해요, 미정 씨. 하지만 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이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실버타운 측에서 자식들에게 연락을 취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몇몇 입주민들은 자녀들의 설득으로 독서 모임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정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강압적인 조치들이 그녀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일기를 쓰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분명해졌어. 이곳은 더 이상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편안한 노후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우리의 존엄성을 짓밟고 있어. 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그러던 어느 날, 미정 할머니는 식당에서 일하는 김 조리사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김 조리사는 그동안의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좋은 정보가 하나 있어요. 시내에 새로 문을 연 실버 커뮤니티가 있대요. 거기는 여기와는 많이 달라요. 입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라고 해요. 이 이야기는 미정 할머니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달빛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둘째 수진이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확고했습니다. 다음 날, 미정 할머니는 박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이제 결심했어요. 여기를 나갈 거예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박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미정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미정 씨가 있어서 힘이 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미정 씨의 선택을 응원할게요. 미정 할머니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고 통장과 신분증도 확인했습니다. 김 조리사의 도움으로 새로운 실버 커뮤니티에 대한 정보도 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곳은 정말 그녀가 꿈꾸던 곳 같았습니다. 입주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취미와 재능을 존중하며 각자의 생활 리듬을 인정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준비 과정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자식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찾아왔습니다. 요즘은 엄마가 부쩍 말이 없어진 것 같다며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엄마,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혹시 몸이 불편하신 곳이라도 있으세요? 미정 할머니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의 진심 어린 걱정을 외면하는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의 계획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막으려 들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녀는 매일 밤 편지를 썼습니다. 자식들에게 보낼 편지였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단순한 충동이 아닌 오랜 고민 끝에 내린 선택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수진아, 엄마의 갑작스러운 선택에 놀랐을 너희들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이것은 엄마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생각한 끝에 내린 결정이란다. 엄마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해. 너희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무모한 선택은 아니야. 엄마에게는 분명한 계획이 있단다. 준비를 하면서 미정 할머니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자신감도 조금씩 되찾아갔습니다. 실버타운의 감시 체계를 피해 정보를 모으고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판단력과 추진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버타운 측에서 전체 입주민 방 점검을 실시한다는 공지가 붙은 것입니다. 입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한 정기 점검이라고 했지만 미정 할머니는 이것이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서둘러 방으로 돌아온 미정 할머니는 그동안 모아둔 자료들과 편지, 메모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때 박 할머니가 살짝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정 씨,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박 할머니는 미정 할머니의 소중한 서류들을 자신의 방에 있는 오래된 옷장 깊숙이 숨겨주었습니다. 방 점검은 예상대로 꼼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영자 씨가 직접 점검에 동행하면서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미정 씨, 요즘 도서관에서 책도 안 보시네요. 영자 씨의 말투에는 은근한 의심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미정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네, 요즘은 그냥 제 방에서 조용히 지내고 싶어서요. 점검이 끝난 후 미정 할머니는 더욱 신중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체조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으며 식사 시간도 철저히 지켰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더없이 모범적인 입주민이 된 것입니다. 이런 그녀의 변화에 실버타운 측의 의심도 조금씩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미정 할머니의 마음속에서는 더욱 강한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밤 일과가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잠든 시간, 그녀는 조용히 창가에 앉아 실버타운 정문과 경비실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경비원들의 교대 시간, 순찰 코스, 심지어 그들의 습관까지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겨두었습니다. 김 조리사는 계속해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주방 일을 핑계로 자주 외출을 했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실버 커뮤니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직접 가보니 정말 좋더라고요. 입주민들이 직접 텃밭도 가꾸고 요리 동아리도 있대요. 심지어 저녁에는 자유롭게 바깥 나들이도 할 수 있대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미정 할머니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는 다시 도서관 봉사도 하고 싶었고 텃밭도 가꾸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시간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이런 미정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우면서도 부러운 듯 했습니다. 미정 씨는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저 이대로 사는 게 편할 것 같아서. 박 할머니의 말에 미정 할머니는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었다. 각자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언제든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하세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실버타운에서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입주민들은 임시 숙소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미정 할머니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기다리던 기회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실버타운 측에서는 입주민들의 임시 거처, 이동을 철저하게 관리하려 했습니다. 모든 입주민은 지정된 셔틀버스를 타고 단체로 이동해야 했고, 임시 숙소에서도 현재의 규칙이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더구나 영자 씨가 이동준비위원장을 맡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이동은 완벽하게 진행되어야 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안전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영자 씨의 목소리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 할머니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동 당일의 혼란스러운 상황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기회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신의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필요한 모든 서류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새로운 실버 커뮤니티와도 연락이 닿아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타이밍뿐이었습니다. 이동 하루 전날 수진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내일 이동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임시 숙소에도 찾아뵐게요. 딸의 해맑은 미소를 보며 미정 할머니는 가슴이 저렸습니다. 순간 자신의 결심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하지만 엄마는 이제 진정한 나로 살아가고 싶구나. 밤이 되자 실버타운 전체가 분주해졌습니다. 다들 짐을 싸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영자 씨는 끊임없이 방송을 통해 공지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내일 아침 8시까지 모든 짐을 복도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지정된 이름표를 부착해 주세요. 미정 할머니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그동안 이 방에서 보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의 기대감, 점차 깨달은 실망감, 그리고 이제 새로운 희망을 향한 설렘까지. 새벽녘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실버타운 관리자들에게 남기는 편지였습니다. 저는 이제 떠납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노후는 타인이 정한 틀 안에서가 아닌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디 남은 입주민들은 더 자유롭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 6시 실버타운은 이미 부산스러웠습니다. 직원들은 복도를 오가며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일부 입주민들은 벌써 로비에 모여 있었습니다. 미정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짐도 다른 사람들처럼 복도에 내놓았습니다. 다만 그녀의 짐 안에는 정말 필요한 것들만 최소한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 씨, 벌써 준비 다 하셨네요. 영자 씨가 점검 리스트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미정 할머니는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동하기 편하게 짐도 최소한으로 했어요.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방으로 향했습니다. 7시 30분, 김 조리사가 평소처럼 아침 식사 준비를 위해 식당으로 향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미정 할머니와 약속한 신호였습니다. 미정 할머니는 조용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김 조리사가 몰래 가져다 놓은 평상복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실버타운 유니폼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평범한 방문객 같았습니다. 8시 입주민들이 단체로 셔틀버스에 탑승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미정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경비실에는 새로 온 젊은 경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바쁜 아침 시간, 평범한 옷차림의 노인을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미정 할머니는 마치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처럼 담담하게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실버타운을 벗어나자마자 그녀의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미리 약속한 대로 골목 모퉁이에서 김 조리사가 차를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할머니 빨리요. 김 조리사의 다급한 속삭임에 미정 할머니는 재빨리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실버타운의 정문이 100미러로 점점 작아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였다. 잠깐만요. 저기 미정 씨 아닌가요? 영자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이미 차는 큰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김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미정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야말로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그저 할머니의 용기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김 조리사의 말에 미정 할머니는 뜨거운 것이 눈가에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이 새삼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미정 할머니는 가방에서 자식들에게 쓴 편지를 꺼내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이 편지를 붙일 차례였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놀라고 걱정하겠지만 언젠가는 이해해 줄 것이라 믿었음이니다. 새로운 실버 커뮤니티는 도시 외곽의 조용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 도착했을 때 입구에서 한 할머니가 미정 할머니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미정 씨, 드디어 오셨네요. 전화로만 이야기 나눴는데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반가워요.
그녀는 이곳의 입주민 대표인 정 할머니였다. 미정 할머니는 이곳의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다. 입구에는 크고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입주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모습이 보였다. 담장도 높지 않았고 CCTV도 보안상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되어 있었다. 여기서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늦게까지 책 읽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각자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는 게 우리의 원칙이에요. 정 할머니의 설명에 미정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그토록 꿈꾸던 노후의 모습이었습니다. 방으로 안내받은 미정 할머니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왔습니다. 창밖으로는 작은 텃밭이 보였고 몇몇 입주민들이 함께 채소를 가꾸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구나. 미정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 할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작은 환영회를 하려고 해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오세요. 커뮤니티 룸에 들어서자 10여 명의 입주민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자가 준비한 소박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어린이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기 봉사를 해요. 한 할머니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그런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았어요. 미정 할머니의 말에 다른 할머니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시다면 다음 주에 같이 가보시는 건 어떠세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누군가가 강요하거나 이끌지 않아도 각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한 할아버지가 하모니카를 꺼내들었습니다. 고향의 봄이 흘러나오자 자연스럽게 모두가 따라 불렀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미정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쓴 편지를 우체통에 넣으러 나갔습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자신의 선택이 도피가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정 할머니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갔습니다. 아침에는 다른 입주민들과 함께 산책을 하고 오전에는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특히 매주 목요일 도서관 봉사는 그녀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녀를 다시 교단에 서 있던 때처럼 활기차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엄마, 수진이었습니다. 미정 할머니는 순간 긴장했지만 딸의 표정이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편지 받았어요. 처음에는 너무 놀라고 걱정도 됐지만 이제는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수진이는 실버타운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후 박 할머니가 전화를 걸어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하신 줄 몰랐어요.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했나 봐요. 모녀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이는 어머니의 새로운 생활 공간을 둘러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여기는 정말 엄마다워요. 활기차고 자유로워 보여요. 미정 할머니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미정 할머니는 진정한 의미의 황금빛 노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선택은 단순한 탈출이 아닌 자신의 존엄성과 자유를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때로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의 인생을 더욱 빛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황금빛 노후지혜 채널에서는 매주 의미 있는 노후 생활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따뜻하고 지혜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